자, 뭐냐면, 여기 우리 시험에 이 원가의 분류를 잘 들어보세요. 시험에 어떻게 줄지 아냐면, 다음 중, 여기, 이 가로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발생 형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렇죠? 그래서 요 가로에 따른 원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원재 자동차를 만들려면 원재료, 나사, 구리 이런 것들 사와야죠. 사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와서 소비하죠. 그렇죠. 그걸 재료비라고 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의 원가 있죠. 얘를 재료비다라고 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재료비 엄청나게 나올 거야, 앞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노동력을 사오죠. 노동력을 사오면 그 노동력이 해당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잖아요. 맞죠? 그걸 우리가 공장에서 노무비라고 해요. 노동력이 투입되면 그냥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나가잖아요. 맞죠? 뭐 급여, 상여금, 퇴직금 같은 거. 그걸 공장에서 노무비다, 노무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건비 이쪽에 대한 전문가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노무사분이다, 노무사분. 그죠? 그래서 여기 제품 제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입된 노동력의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가를 노무비다라고 불러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계 설비가 있어야죠. 그 기계 설비가 감가상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건물이 없다면 공장 건물 빌려야지, 임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건데 그게 재료도 아니고 사람의 노동력도 아니야. 그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제조 경비다라고 불러요. 여기 있잖아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건 맞는데 이게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것. 요걸 제조 경비라고 부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별표입니다. 자, 일단 제목 외우셔야 돼요. 추적, 가능성. 이건 좀 느낌 좀 드릴게요. 느낌 좀. 아까 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제가 현대차 가지고 사례 들어볼게요. 자동차 가지고. 자, 현대차에서요. 그랜저하고 소나타 딱 두 대만 만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랜저하고 소나타. 그럼 우리가 현대차에서 그랜저에 장착되는 엔진을 사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엔진을 아마 사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납품만 없이 따로 있을 겁니다. 현대차에. 예. 그럼 그랜저의 엔진을 사오면 그 엔진은 어디에만 투입이 돼요? 그랜저에만. 그랜저 엔진을 소나타에 집어넣어요? 큰일 나지. 그렇죠? 아니면 소나타 엔진을 사오면 그 엔진은 소나타에만 투입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재료비, 아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재료의 원가를 재료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재료비를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재료비다라고 해요. 느낌만 가지면 느낌만. 여기서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 페인트를 사오면 페인트는 소나타에만 뿌려요? 소나타, 그랜저 너는 그냥 페인트 받지 마.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나 뭐 구리나 이런 것들이 철강석,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나타와 그랜저 공통으로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공통으로 투입되는 재료비 있죠? 얘네들을 간접 재료비다라고 해요. 느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공장 우리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소나타를 생산하는 데만 작업을 하시는 거고 투입되는 거고요.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랜저를 만드는 데 투입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그거에 대한 노동력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직접 노무비다라고 해요. 느낌 잡으셔. 느낌 잡으셔야 돼요. 느낌. 예. 자, 근데 우리가 그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그냥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시는 감독관이라고 해야 돼? 감독관?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는 소나타만 관리해요? 그랜저만 관리해요? 둘 다. 맞죠? 둘 다 관리해야지. 그럼 그분에 대한 인건비도 노무비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건 공통적으로 투입된 노동비잖아요. 노무비. 그걸 간접 노무비다라고 해요. 느낌 잡으셔야 돼. 이거죠,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면 어떤 제품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원가가 들어가는지 아는 거구만.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간접 들어가면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는 개별적으로 몰라요. 공통으로 공통으로 투입된 거예요. 그게 간접이에요. 이렇게 느낌 잡으셔야 돼, 진짜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 세 가지는 원가 회계 그냥 내내 보실 거예요. 요 세 가지 단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는 아니지만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장 임차료, 그 다음에 전기료, 수리비,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소나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랜저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건 공장에서 만드는 전체에 대해서 투입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소비된 거. 그런 걸 간접 제조 경비다라고 해요. 응?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한 과정은 회사들이 직접 해요, 외주를 줘요? 그 간단한 거 외주 줘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소나타 소나타 설계 과정에 대한 건 외주를 별도로 A 업체 줬대요. 그 다음에 그랜저에 대한 설계 그런 것들은 B한테 줬대. 그럼 그 외주비는 재료비, 노무비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얘는 어떤 제품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알 수 있죠. 개별적으로. 그죠? 이런 걸 직접 제조경비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제조경비는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직접 제조경비는 실무상 사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여기 적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공장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재료비 이렇게 5개로 구분해요. 일단. 여기서 느낌 잡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들어간 애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소비됐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직접자를 쓰는 거예요. 맞죠? 근데 몰라. 간접. 그냥 공통적으로 소비돼서 어떤 제품의 원가로 추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투입된 걸 추적할 수 있냐, 직접. 개별적으로 투입된 걸 추적할 수 없냐, 간접이 되는 거예요. 알죠?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알맞은 것은 하면 직접비, 간접비 나오셔야 돼요. 일단은 용어, 나중에 세무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90%가. 진짜로.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공장 담당자라고 생각해봐요. 이 5가지 원가 분류하는 게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완전 짜증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간접자 붙은 애들은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구분하지 말자라는 거 귀찮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려 여기. 그래서 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합쳐서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투입된 원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제조, 간접비도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다음 시험 목적 들어보세요. 시험 목적. 자, 시험 목적으로 제조, 간접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합친 걸 한 방에 줘버린 거예요. 됐죠? 근데 갑자기 간접 재료비 얼마, 간접 농업비 얼마, 간접 제조 경비 얼마 요렇게 주면 그 3개를 더한 걸 제조 간접비로 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물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으면. 응. 자, 그래서 이제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그게 3요소라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3요소를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투입됐는지 알 수 있는 직접 재료비,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투입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얼마의 금액이 개별적으로 투입됐는지 모르는 제조 간접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아셨죠? 근데 세 가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여기요. 이 두 개, 아이고, 좀 지울게요. 이 두 개. 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얘를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있죠? 의자가 일반적으로 나무일까? 나무라고 해야 되나? 나무? 가구 책상? 그러면 조선시대 때 책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우린 잘 모르지만, 뭐가 있다면. 나무와 사람의 톱질. 그죠? 그럼 기본적인 책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재료와 사람의 톱질 노동력이잖아. 노동력만 있으면 그게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서 여기 재료와 노동력. 요게 기초.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원가다. 기초가 되는 원가다라고 해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음 중 기초원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더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뭐냐? 자, 나무라는 재료를 사와야 책상이 요즘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나무라는 재료를 사와서 사람과 기계가 가공하죠. 가공. 사람과 기타 설비 여러 가지들이 가공한다. 그래서 가공원가. 그 나무라는 재료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바꿔주죠. 바꿔준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전환원가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보고 여러분 쉴게요. 어디 있냐면, 에코. 문제. 어, 361페이지. 361. 이거 가지고 답은, 문제는 못 풀긴 하지만, 지금 했던 거 알아야 되니까. 361? 그럼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1번 맞아요? 1번. 9번 문제 1번.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 해당되는 직접 노무가. 직접 노무가 둘 다 해당되잖아요. 기초가 된 노동력이, 그다음 가공하니까. 그다음 2번은 그렇죠, 맞죠? 우리 직접비나 직접 원가 같은 말이에요. 얘는 직접자 들어가니까 어떤 제품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요렇게.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더 배워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꼭 외워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자료 정확하게 남아져요, 실제로. 그죠? 자,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